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모바일 리더입니다. 종목 이름만 봐서는 어떤 회사인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리더는 금융솔루션 전문 회사고요. 그 제품이 솔루션하고 소프트웨어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2000년 모바일 서비스로 그 첫발을 내디딘 회사인데, 싱크와 멀티미디어를 주력으로 하는 모바일 솔루션 분야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 애플과 구글 모바일 시장을 양분하면서 국내 모바일 솔루션 시장에 위기가 닥쳐왔고, 그때 오히려 그 지금의 금융 솔루션 전문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해요. 그때 업종을 주요 주요 제품을 이제 금융 솔루션 분야로 결정을 하고, 그때 역량을 좀 집중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분야별로 점유율 1위거나 아니면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더라고요. 각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요. 주로 이제 금융회사 관련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든지 그런 솔루션, 그리고 서류를 데이터화 시키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금융 자동화랑 관계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들이 금융회사의 직원들 수를 좀 감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일손이 좀 덜 필요하게 만드니까 금융회사에서도 인력비를 낭비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회사 직원들을 좀 감축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설명드리자면은, 지정 감축으로 4대 은행 직원 수 6만 명 선 붕괴, 최근 2년 새 6천여 명 줄었다고 뉴스가 나오고요. 이런 부분이 디지털 시대가 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점 통폐합으로 지점 수가 감소하면서 서서히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이렇게 뉴스 기사 나와 있고요.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크게 4가지인데, 문서를 스캔하여 문서의 내용을 전자화, 데이터화 함으로써 스캔 이후에는 서류 없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가장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아마 꽤 오래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최근에 도입을 했는데, 태블릿 PC, 전자펜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서류 없이 외부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고객한테 서명을 받는다거나 그럴 때에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서류나 신분증을 스캔하여 이미지를 데이터화하고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은 이제 계좌 개설을 할 때 비대면으로 직접 창구를 가지 않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증권 앱을 쓰는데, 거기서도 이제 계좌 개설할 때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그럴 때 이제 신분증을 사진 촬영을 해요. 그럴 때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 등으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고요. 단순 반복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 등으로 반복 작업의 그런 시간들을 단축시켜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대신 반복해서 해야 되는 작업들을 이런 소프트웨어 머신러닝으로 대신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얼마 전에 이걸 도입했는데, 이게 되게 불편한 작업들이 있어요. 단순 반복하는 작업들이라서, 예전에는 단순 서류 업무만 하는 파견 사원들이 하던 업무인데, 그것도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가 대신해서 처리를 하는데 오차없이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음 부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회사는 주로 메이저급 은행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이 부분이 아마 2014년도 부분일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년 전부터 이런 부분으로 매출이 크게 발생이 되고 있었고요. NH농협, IBK 기업은행, 뭐 누구나 다 들으면 알만한 메이저급 은행이죠. 그리고 신한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은 전북은행에 속해 있어요. 전북은행 인수했기 때문에 같은 은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회사인 광주은행이 먼저 도입을 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는
2018년도 4월인데 이 이후에도 또 있겠죠.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올려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처가 이렇게 메이저급 은행이다 보니까 그 미수금, 그 매출 채권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되거나 그런 위험은 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결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종목 간단하게 개요 설명드리면은 모바일 리더는 주가는 현재 이 정도 되고 있고요. 18일이니까 며칠 전, 화요일이네요. 제가 이때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저런 제가 또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영상 업로드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며칠 전 주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굉장히 주가가 상승을 했었어요. 4만원 가까이 막 상승을 했었어요. 상승하기 전에는 만원 정도였는데 거의 한 4배가 올랐다가 지금 반절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700억. 배당 수익률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회사는 좀 우량해요. 수익률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간 실적인데 매출액이 뭐 방향성 보시면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올해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비슷한 실적으로 성장이 급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추이를 잘 추적하던 분들이 드디어 왔다 싶어서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셨고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드나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가 몰리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었나 봐요. 그렇게 보여졌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그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런 회사는 유형자산이 별로 없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많이만 팔리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는 그런 이점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시점이 도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적을 보니까요. 이건 분기별로 보면은 방향성 보시면은 이제 올해 주가가 상승한 만큼 또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거 조금 일찍 알지 못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것도 매출액이 뭐 한 8억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도 8억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비슷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3분기 실적도 늘었더니 영업이익도 굉장히 늘었고 순이익도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매출액이 늘면 늘수록 영업이익 순이익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런 부분이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였고요. 이 부분은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설명드리려고 제가 따로 부분 캡처만 해서 가져왔는데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보면은 지금 대단합니다. 22%, 28%. 영업이익률, 순이익. 이게 지금 연도일 거예요. 연 영업이익, 순이익이고 이건 분기 영업이익, 순이익인데 최근 분기로 따지면은 엄청 좋아요. 이런 영업이익, 순이익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런 부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회사는 그 거느리고 있는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인지소프트라는 회사고 이 회사에서도 거의 동일한 사업 범위를 영위하고 있어요. 제가 인지소프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는데 그 모바일 리더와 인지소프트 거의 비슷한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데 매출은 인지소프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지소프트에서 매출의 한 80% 가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개황은 당사는 광학 문자 인식 기술 및 전자 서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창구 시스템 및 이미지 시스템, 비대면 본인 확인 솔루션 및 RPA 솔루션 등 금융권 대상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고요. 2018년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창구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창구 시스템의 신규 구축 및 전국 영업점 확대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디지털 창구 시스템 공급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미지 시스템의 경우 기확보한 국내 금융권 최고 점유율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차세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서 인식 시스템의 경우 기존 PC 기반의 인식 시스템 및 모바일 기반의 인식 시스템과 함께 서버 기반의 인식 시스템의 출시로 공급처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부분 보면
당사와 종속회사가 보유한 비대면 본인 확인 솔루션과 이미지 시스템 경우 국내 1금융권 및 2금융권을 통틀어 최고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디지털 창구 시스템 시장에서는 금융권 고객에게 기구축된 이미지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점으로 국내 상위권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18년도에 구축된 주요 은행들의 디지털 창구 시스템 구축 사업들을 대부분 독점 수주하여 점유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국내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은 17년 기준 전년 대비 4.6% 성장한 4조 5천억 원 규모로 22년까지 연평균 4.1%씩 성장하여 22년 기준 5조 5천억 원 규모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내용이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산업별 규모로는 17년 국내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금융시장이 19.6%를 차지하여 소프트웨어 패키지 시장에서 금융시장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이 모바일 리더의 시장 긍정적인 전망이 좀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금융 부분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솔루션의 기술적 차별성과 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고객사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는 기술 인력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 솔루션 분야는 기술 장벽이 비교적 높고 핵심 모듈에 대한 자체 보유 여부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 확보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요소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인력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또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대형 은행으로부터 연간 2, 3건의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대형 IT 서비스 회사들이 경쟁 입찰을 통한 주관사로 선정이 되고, 시스템 구성 요소로 당사와 같은 전문 솔루션사의 솔루션이 공급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단위 시스템 분리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당사의 종속회사인 인지소프트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가격 및 기술 경쟁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읽을 게 꽤 많네요. 제가 보면서 사업계획서 보면서 꼭 설명드려야 될 부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이제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다음 부분은 17년 중반 이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버 기반 인식 솔루션 사업과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 사업은 18년에 본격적으로 수익이 창출 및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서버 기반 인식 솔루션은 기존 PC 및 모바일 기반 인식 기술을 고도화한 것으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사용성을 제공하고 머신러닝 기반의 기술을 통해 지속적인 인식률 향상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18년에 본격적으로 시장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보틱 프로세스의 자동화 솔루션 사업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솔루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존의 업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컨셉의 사업으로 18년 중반 솔루션 출시 이후 빠른 시점에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고 향후 점진적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자회사인 인지소프트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7년도 60%, 18년도 70%, 19년도 올해는 거의 80%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이그램이라는 자회사가 또 있었는데 인지소프트로 흡수합병 돼가지고 인지소프트의 비중이 또 커진 걸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커질 것 같아요. 이 추세라면은. 그에 반해서 모바일 리더는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62억, 55억, 39억. 그러다 보니까 인지소프트가 이제 거의 주예요. 그런데 특별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서칭이 되는 게 인지소프트웨어를 2020년도에 상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에 큰 변동이 또 예상이 되더라고요. 아마 또 좀 큰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뒤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프트웨어 로봇 인지소프트 IPO 추진,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의 강자 인지소프트가 기업 공개에 나섰다.
그 내년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고자 상장 주관사 선정에 나섰고 국내 증권사를 상대로 주관사 제안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선택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6월 달에 나왔던 뉴스고 내년에 이제 상장 예정인가 봐요. 그렇게 되면은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인지소프트가 빠져나가면 물론 이제 지분은 보유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지분율이 좀 적겠죠. 적어지고 이제 투자자한테 이제 지분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배주주 순이익에서도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은 굉장히 연구개발 비용에 큰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매출액 대비 뭐 15%, 14%, 아직 이제 3분기지만 또 올해도 큰 폭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무형자산으로 쌓는 부분은 거의 없고 다 판관비로 원가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비용 처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 연구개발에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금융상품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이 또 굉장히 많아요. 270억 정도, 작년보다 한 40억 정도 늘은 걸로 보였고요. 뭐 연결 재무상태표 봤는데 그 재무제표는 뭐 특별히 뭐 크게 봐야 될 부분은 없고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예요.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면서 수익도 굉장히 잘 났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그런 회사들은 미리 공부를 해서 이 회사가 괜찮구나 하면은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꾸준히 추적을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부분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급등했다가 어느 정도 하락은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연초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상승한 편이죠. 펀은 지금 16 정도로 나와 있고 순이익은 지금 이렇게 뭐 상승하는 추세예요. 방향성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올해 예상 단기 순이익은 60억 정도로 예상이 돼요. 이 정도 예상이 되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에 따라서 요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 올해 예상 펀은 현 주가 대비해서 이제 11.38로 예상이 됐어요.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주가인 것 같아요. 예상 단기 순이익으로 보고 영업이익률 순이익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이익을 잘 내는 회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단지 그 자회사인 인지소프트가 상장을 하게 됨으로써 그런 이슈가 굉장히 걱정이 좀 됐습니다. 다음 부분 지분율 보면은 33.08% 정정기씨가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이 매수를 한 걸로 제가 확인했던 것 같아요. 8.94%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가 16.34%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에서 16.34%. 임직원 현황은 정정기 대표가 삼성 SDS 근무를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창업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시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제가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으로 바로 마무리를 하는데 장점으로는 작년 주요 은행들의 디지털 창구 시스템 부분은 거의 뭐 독점적인 수주를 할 정도고 사업 부분별로는 대부분 다 시장 점유율 1위이거나 상위권에 랭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시장 전망도 금융회사들이 그 인력을 축소하고 다 자동화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점도 축소하고 인력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뉴스로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된 게 최근이 아니고 몇 년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이 회사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디지털화 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시장 전망 강점으로 봤어요. 그리고 순이익률,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0%가 넘는 훌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끝으로 단점으로는
매출 비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에 육박하는 자회사를 상장하면 이런 부분이 그 주가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걸로 있을 수 있다고 보였어요. 이 부분 단점으로 봤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모바일 리더는 여기까지고요. 그 인지소프트 자회사 상장만 아니면은 정말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은데 이런 상장 이슈 때문에 또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공부한 영상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